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간호학원의 강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영역에서 매번 9문제씩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치매 요양보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골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100문제를 엄선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출제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주 틀리는 세부 교과목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문제 1번. 시설 침해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3번.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4번.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5번.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약물 용량 조절은 의사가 결정하므로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4번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번 치매가 있다고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해야 합니다. 문제 2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번. 여가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번.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번.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준다.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는 방법을 살펴보면 1번 대상자에 맞는 일정을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2번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침상에서 3주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걷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침상 밖에서 활동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3번 환경을 자주 바꾸지 않아야 하고 5번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도록 해서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문제 3번. 입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2번. 평소에 즐기던 음주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 3번.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바꿔 걸어준다.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5번.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 상태에 따라 활동 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2번 요양원에서 안전 우려로 대상자의 음주 습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3번 대상자의 적응을 위해 환경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5번 기억력의 저하로 약 복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복용은 시설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4번.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2번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번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5번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입니다. 문제 5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번.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번.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번.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정답은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치매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을 살펴보면 1번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에 따라 제공을 해야 하고 2번 약물을 복용한 후 절대 안정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눕기, 있닫기, 말도 안 하는 건데요. 그렇게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증상의 변화에 따라 임의적으로 약의 양을 조절하지 않고 처방에 따라 제공을 해야 합니다. 5번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의사랑 상의해서 복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 6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번.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번.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번.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요. 3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어입니다. 그 밖에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치매약도 약물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치매약 복용은 빨리 시작할수록 인지 장애를 늦추고 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4번. 치매약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된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5번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하고 필요시 병원 진료 후 재처방을 받은 후 복용을 해야 합니다. 문제 7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2번.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5번.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입니다. 문제 8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가벼운 숟가락을 준다. 2번 음식을 모두 섞어 제공한다.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둔다. 5번 그릇은 대접보다는 접시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번.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습니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지 않습니다. 5번.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여 덜 흘리게 합니다. 문제 9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용량을 줄인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입니다. 그 밖에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돕는 방법을 살펴보면 1번 배회하는 대상자는 체중을 측정해서 평상시 체중과 비교하여 영양실조와 비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2번 계속 같은 종류의 음식만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3번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4번 손잡이가 크거나 손잡이가 고무로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문제 10번.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번.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 4번.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번.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요,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준다입니다. 문제 11번.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숫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번. 이게 정말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번.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번.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수 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입니다. 문제 12번. 치매 대상자가 비누를 입에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비누를 쥔 손을 쳐서 뺏는다. 2번. 무슨 맛이 날 것 같은지 물어본다.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 4번. 비누라고 설명하며 냄새를 맡아 보게 한다. 5번. 음식물인지 아닌지 잘 구분해 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호빵을 주면서 비누와 바꾼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예를 보면 같은 종류의 음식만을 먹거나 밥을 먹고도 계속 식사를 요구하거나 단추 종이 비닐봉투 변 비누 샴푸 등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문제 13번.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게 한다. 2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3번.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5번. 식사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입니다. 그 밖에도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졌는지, 수저 사용법을 잊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14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번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번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번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입니다. 1번 치매 대상자는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해야 하고 2번 식사 장소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4번 물을 흘리면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해야 하고 5번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제공을 해야 하지 모든 음식을 섞어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 15번.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번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번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번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입니다. 문제 16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번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3번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4번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5번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정답은요, 5번 솜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음식물에 대한 이상 행동을 할 때에는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하는 것도 다른 방법입니다. 문제 17번.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2번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3번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번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볼까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졌는지,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지,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18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잃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2번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3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5번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요,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입니다. 문제 19번.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번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번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요.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질문을 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에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2번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3번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게 한다. 4번 다리 운동에서 목 운동으로 진행한다. 5번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2번 매일 같은 시간대에 실시해서 혼란과 초조감을 줄여줘야 합니다. 3번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을 보여줘야 합니다. 4번 모든 운동은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5번 팔다리 관절을 천천히 움직이며 운동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 21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2번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3번 밤에 충분히 운동하게 한다. 4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낮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건데요. 추가적인 대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오후와 저녁에는 수면에 방해가 되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경쾌한 음악은 틀어주지 말아야 하고 혹시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에는 말을 걸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3번. 잠에서 깨어나 외출하려고 하면 요양보호사와 함께 동행합니다. 5번 배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 정도의 가벼운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 22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낮 시간에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2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번 주위의 소음을 최대한 줄인다. 5번 수면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1번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입니다. 문제 23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취침 전 좋아하는 술을 한 잔 제공한다. 3번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한다.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5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정답은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수면을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취침 전 운동은 각성을 시켜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낮에 운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2번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소화를 시킨 후 잠자리에 들게 해야 합니다. 5번 낮잠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낮잠을 자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제 24번.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시원한 홍차를 제공한다. 2번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3번 포만감을 느끼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4번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다. 5번 관심 있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수면 장애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3번, 허기감으로 잠을 자지 못할 경우에는 따뜻한 우유를 제공합니다. 4번, 치매 대상자에게 알맞은 하루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합니다. 5번, 밤 늦게까지 집중하는 일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 25번. 치매 대상자가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누워있게 한다. 2번.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3번. 게으른 습관은 건강을 해친다고 설명한다.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5번.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전환해준다.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입니다.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걷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6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4번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 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입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숙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수면 장애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치매 대상자에게 알맞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고 수면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하루 일과 안에 휴식 시간과 가능하면 집 밖에서의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야간류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취침 전에 많은 물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문제 27번.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번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번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르는 척 한다. 5번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 28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번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번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번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입니다. 문제 29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서랍을 자물쇠로 잠근다. 2번 다른 서랍장으로 교체한다. 3번 헝클어진 물건을 정리하게 한다. 4번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 5번 행동을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번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콩고르기, 나물 다듬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젖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번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번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번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요,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입니다. 대상자의 반복적인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하게 해도 됩니다. 또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 치매 대상자가 혼잣말을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2번 책상을 두드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3번 책상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4번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5번 다른 어르신이 불편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정답은 4번.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입니다. 대상자가 반복적 행동을 할 때에는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거나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쓰레기를 모아 서랍에 감추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쓰레기는 비위생적이라고 설명한다. 3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 4번 쓰레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려는지 물어본다. 5번 다른 대상자 앞에서 서랍을 열어 보이며 행동을 지적한다. 정답은 3번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자며 함께 나간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 2번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번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번 마당에 꽃 보러 나가자고 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반복적인 말을 하며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1번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는 것이 적절하고 2번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5번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의 대처 방법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 2번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하라고 한다. 3번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세탁해 주겠다며 스웨터를 가져간다. 5번 수건으로 바꾸어 주고 계속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되고 치매 대응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35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번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번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번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1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입니다. 대상자의 문제가 되는 반복적인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됩니다.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36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요양보호사, 1번,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3번,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번,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5번,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 2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입니다. 부정하지 말고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치매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문제 37번. 방금 식사한 것을 잃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번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번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번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입니다. 그 밖에도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38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요양보호사, 1번,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번, 매일 보는 사람이니 잘 기억해 보세요. 3번,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되네요. 4번,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입니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을 할 때에는 치매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문제 39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번 어떤 신발을 찾으시는 거예요? 2번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3번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은 버릴게요. 4번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5번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정답은 5번.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40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번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번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번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번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요,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41번.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침실을 바꿔준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번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신체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까요?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친구, 춥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 등으로 초조해하고 그래서 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42번.
낮 동안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출입문을 열어둔다. 2번 주의를 어둡게 한다.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 4번 배회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간식을 권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배회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은 잠가둬야 합니다. 2번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문제 43번.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2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5번 이불과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꿔준다. 정답은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낮에 배회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은 잠가야 하고 2번 라디오, 텔레비전 등은 크게 틀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주고 5번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하고 구조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44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번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번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문제 45번.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둔다. 2번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3번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4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5번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정답은 3번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침대 옆에 매달려 있거나 부주의하게 내에 던져진 옷까지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번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4번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으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습니다. 5번 현관이나 출입문에 벨을 달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은 잠가둬야 합니다. 문제 46번.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집중하게 한다. 3번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4번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문 입구에 걸어둔다.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 정답은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입니다. 자, 그러면 배회를 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대상자의 옷에 깨매어 줍니다. 2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석양 증후군 시에는 켜 놓아야 합니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매달려 있는 옷가지들은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걸어두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47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 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자위 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번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4번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정답은요,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입니다. 문제 48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2번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번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 4번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5번 다른 치매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킨다. 정답은 3번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입니다. 문제 49번.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번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게 한다. 4번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자석을 배치한다. 정답은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자석을 배치한다입니다. 문제 50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밤에 전화해서 외롭다며 성적 농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2번 가족을 바꿔달라고 하여 항의한다. 3번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보상을 요구한다. 4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5번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간다. 정답은요. 4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리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2탄 50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번 아들 집 주소를 말해보라고 한다. 3번 밖이 어두워 못 간다고 이해시킨다. 4번 보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긴다. 5번 아들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정답은요. 1번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석양증후군시 대처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2번 요양보호사가 친구가 되어줍니다. 3번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하여 들뜬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4번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회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1번. 박자가 빠른 음악을 틀어준다. 2번. 요양시설이라 나갈 수 없다고 설득한다. 3번. 조명을 흐릿하게 하여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4번.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갈 수 없다고 말한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입니다. 문제 3번.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번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번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번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석양증후군에 해당하는데요. 추가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습니다. 3번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커튼을 쳐서 밖을 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4번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번 낮 시간에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 4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2번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3번 옷은 내일 잡고 주무세요 라고 하며 조명을 끈다. 4번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5번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입니다. 문제 5번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지를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번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번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번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번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정답은 3번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입니다. 지금 상황은 석양증후군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한 돌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나가고자 할 때에는 밖으로 데려가서 산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번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그리고 5번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 6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 때 대처 방법은 1번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2번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3번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 5번 밤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정답은 4번 아끼는 인형을 주며 안아주라고 한다입니다. 대상자는 석양증후군을 보이는 것으로 치매 대상자는 인형,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들을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밖으로 데리고 산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양보호사. 1번.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번.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 놨어요. 3번.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번.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죠. 정답은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입니다. 문제 8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2번.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3번.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번.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 5번.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정답은 4번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로 같이 가서 찾아본다입니다.
문제 9번.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왜 갑자기 치킨이 생각나셨어요? 2번. 무슨 말씀이세요? 치킨은 없어요. 3번. 치킨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4번.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 또 그러시네요. 5번.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정답은 5번. 치킨 드시고 싶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입니다. 문제 10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1번.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번.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번.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번.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입니다. 문제 11번.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지갑을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본다. 2번.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3번.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4번. 딸에게 더 좋은 지갑을 사오게 하겠다고 말한다.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정답은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입니다. 그 밖에도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에는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주거나 치매 대상자가 물건 두는 장소를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2번.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어 라며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번.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번.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번. 통장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본다.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 정답은 5번. 이야기를 들어주며 속상하겠다고 다독인다입니다. 대상자가 의심망상, 환각 시에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고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문제 13번.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번.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3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5번.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정답은 4번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입니다. 지금 상황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냄새 난다고 하는 환각 상태인데요.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대상자는 불안해지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욕구를 공감하여 군고구마를 드시고 싶은 감정이라고 파악하고 함께 사러 나가자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4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에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1번.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번.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번.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라고 말한다.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번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4번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도록 계속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15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1번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번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번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번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번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 5번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입니다. 문제 16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부채 대신 선풍기를 쓰자고 한다. 2번 부채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한다. 3번 나중에 사줄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다. 4번 찾아주겠다며 어떤 부채인지 물어본다. 5번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답은 5번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입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를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2번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3번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4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5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불편해서 성기 주변을 긁고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18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번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번 자위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입니다. 그 밖에도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고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번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번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번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파괴적 행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1번 치매 초기에 시작되고 2번 파괴적 행동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3번 수시간, 수주 또는 수개월 이내에 사라집니다. 4번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제 20번.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번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번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정답은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입니다. 문제 21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2번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3번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4번 어르신이 나가시면 제가 원장님께 혼나요.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정답은 5번.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입니다. 문제 22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사과하게 한다. 2번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 3번 진정시킨 후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본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문제 23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번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번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번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5번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입니다.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을 추가로 알아보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고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을 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24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1번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2번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3번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4번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5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정답은 5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입니다. 파괴적 행동 시에는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문제 25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번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번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은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번 진정된 후에 왜 그랬는지 질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해야 합니다. 3번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여야 합니다. 4번 언어는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제 26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대상자에게 화를 내며 끌어내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휠체어를 타고 싶은지 물어본다. 2번 다른 휠체어를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3번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4번 위험한 행동을 하면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한다. 5번 두 사람이 모두 다칠 수 있다며 힘으로 제압한다. 정답은 3번 더 좋은 휠체어를 타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입니다. 문제 27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번 기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번 모두들 신나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입니다.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에게는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8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준다. 2번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 놀이에 참여시킨다.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번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입니다. 대상자가 관심을 딴 데로 돌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고 표현합니다. 문제 29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한다. 2번 탁자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3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다.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5번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말한다. 정답은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입니다. 지금 상황은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대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난폭한 발작이 아닌 경우 신체적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2번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3번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고 표현합니다. 5번 왜 그랬는지 질문하여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문제 30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2번 화장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한다. 3번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4번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5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정답은 5번.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치매 대상자의 방은 안정성과 위생을 고려하여 2층보다는 1층이 좋습니다. 2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곳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번, 난간은 단단한 벽에 고정시키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둡니다. 4번, 약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 31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3번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5번 모기약은 침상과 가까운 곳에 둔다. 정답은요.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다른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방에서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켜서 낙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3번 침대는 벽에 붙여놓아 낙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5번 모기약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32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2번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둔다.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4번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번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한다. 정답은요.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입니다. 1번과 2번의 복용약과 욕실 세제는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4번 과일 모양의 자석은 냉장고에 부착을 하게 되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5번 온수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33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번 밤에도 나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번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4번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밤에 갑자기 화장실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안전성을 고려하여 2층보다는 1층 방으로 배정합니다. 4번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문제 3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번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번 출입이 쉽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번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정답은요.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방은 관찰 가능한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2번 난간은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입니다. 4번 출입이 쉽도록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합니다. 5번 안전을 위해서 1층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35번.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번 온수기의 온도를 높여 놓는다. 2번 높이가 높은 욕조를 설치한다. 3번 욕실의 문턱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4번 비누는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정답은요.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온수기의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2번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3번 욕실의 문턱을 없애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4번 약, 세제, 단추, 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 36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2번 유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3번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주방용 랩으로 감싸둔다. 5번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정답은 2번 유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냉장고에 부착하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낙상 우려로 문턱은 제거해야 합니다. 4번 화상 예방을 위해서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야 합니다. 5번 음식물 쓰레기는 치매 대상자가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엌 안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7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유를 깔아둔다. 2번 큰 유리창을 투명하게 하여 밖이 잘 보이게 한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방 안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4번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으로 배정한다. 5번 방안이 따뜻하도록 대상자 옆에 난로를 켜둔다. 정답은요. 1번 침대 및 방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입니다. 이것은 침대에서 대상자가 낙상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안전을 고려한 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번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서 유린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3번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게 하는 문을 설치합니다. 4번 치매 대상자의 방은 관찰하기 쉽도록 2층보다는 1층에 배정합니다. 5번 살충제, 라이터, 난방, 기구 등 위험한 물건들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문제 38번.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번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번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가능한 한 화분 등 물건은 낙상 예방을 위해서 치웁니다. 3번 화장실의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합니다. 4번 화장실 안에서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게 합니다. 5번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을 없애거나 덮개를 씌웁니다. 문제 39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1번 진압력, 2번 친화력, 3번 주의력, 4번 계산력, 5번 공감력. 정답은 3번 주의력입니다. 문제 40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보기,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번 계산력, 2번 통제력, 3번 친화력, 4번 수능력, 5번 언어 능력. 정답은 5번 언어 능력입니다. 문제 41번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1번 물건값 계산하기, 2번 탬버린 연주하기, 3번 특정 글자 고르기,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 5번 빈칸에 낱말 채우기.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입니다. 나머지 활동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활동입니다. 문제 42번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1번 창의력, 2번 수능력, 3번 계산력, 4번 공감 능력, 5번 단기 기억력. 정답은 5번 단기 기억력입니다. 지금 실시하는 인지자극 훈련은 아침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43번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번 순발력, 2번 계산력, 3번 진압력, 4번 통제력, 5번 지구력. 정답은 3번 진압력입니다.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판단 능력이 진압력인데요.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문제 44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1번 탬버린 흔들기, 2번 동물 그림 찾기, 3번 숫자 따라 쓰기,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 5번 직선 따라 그리기. 정답은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입니다. 그 밖에도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인지 자극 훈련으로는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가 있습니다. 문제 45번.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3번 형식 없는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5번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둔다. 정답은 2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일기 쓰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번 인사, 진압력, 단기 기억, 의사 표현 등의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4번 대상자의 관심 있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5번 대상자의 진압력을 높이는 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문제 46번.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달력 만들기, 2번 악기 연주하기, 3번 선 따라 그리기, 4번 물건값 계산하기, 5번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판단 능력으로 달력을 만들게 되면 시간 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47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생선 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1번 계산력, 2번 억제력, 3번 친화력, 4번 수능력, 5번 언어 능력. 정답은 5번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48번.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 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번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번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번 인지 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요.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인지자극 훈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대표적인 비약물요법에 해당이 됩니다. 3번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판단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맨손 체즈는 진압력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4번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이기가 힘들며 인지장애가 심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제 49번. 다음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오늘 날씨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점심때 한정식과 매운탕을 시켜 먹으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1번 치매 말기 대상자, 2번 치매 중기 대상자, 3번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4번 중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 5번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정답은 5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문제 50번. 경증 인지장애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으로 옳은 것은 1번 악기 연주하기, 2번 인사말 연결하기, 3번 물건값 계산하기, 4번 선 따라 그리고 찍기, 5번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정답은요, 5번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인지자극 훈련에 대해서 대상자를 알아볼까요? 중증 인지 기능 대상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은 1번 악기 연주하기, 2번 인사말 연결하기, 4번 선 따라 그리고 찍기입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물건가 계산하기는 인지 기능 장애가 없는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